컴퓨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요런 물음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이 채굴용 그래픽 카드 지금 사야 할까요? 제 대답은 글쎄요.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컴퓨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게임까지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라면 컴퓨터, 그 중에서도 이 그래픽카드는 언제 사야 하는가 요걸 텐데요. 그래픽카드, 컴퓨터를 이루는 부품 중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품이죠. 여러 의미에서요. 하루하루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나 뉴스, 실제 채굴용 그래픽카드의 시세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Let's get it! 9월 15일 이후 코인이나 그래픽카드 관련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겠죠. POW를 종료하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및 POW 코인 가격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고장터를 둘러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15일 이전보다 채굴용이라고 나오는 그래픽카드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15일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확실히 검색량에서 늘었다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폭탄 투하라고 할 정도의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평소보다 검색을 하면은 조금 더 잘 보이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엔비디아 지포스 4000번대 그래픽카드는 9월 21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이 역시도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꼭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요. 댓글로 다른 코인 캐면 되는데요. 요런 얘기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채산성, 요 단어를 이해하고 있다면은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튼 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9월 15일 이전에는 RTX 3070으로 하루에 레이븐이란 코인을 10개씩 캘 수가 있었다고 쳐봐요. 하지만 9월 15일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을 캘 수 없으니까 너도 나도 다른 코인을 캐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 레이븐은 하루에 1개 미만으로 코인 채굴량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전기료로 예전에는 전기료를 내고도 이익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전기료조차 충당 못하는 코인 채굴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POW 방식의 모든 코인들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채산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기를 분해해서 부품을 판매하거나 잠시 꺼두고 호황이 올 때까지 존버를 하거나 채굴장을 통째로 거래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채굴 관련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상화폐의 시장을 이끌었던 넘버2 코인인 이더리움을 더 이상 캐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익이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수익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요, 여러 부대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래픽카드는 감가상각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코인 채굴은 전기료조차 감당할 수가 없죠. 전 세계 자산 시장도 현재 폭망각이고요. 내 주식, 내 코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머지 확정일 전에 처분했습니다. 당연히 호황은 없을 거란 판단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그리고 존버를 외치는 분들은 채굴기를 끄고 보관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가 열에도 취약하지만 습도에도 취약하거든요. 밀봉시켜서 차후 상승장에 활용할 계획인 거고요. 존버를 선택한 채굴업자의 분들의 입장은 채굴기는 끄되 헐값에 파는 거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라고 해요. 이거는 저라도 당장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터를 돌아다녀도 가격도 그렇고요, 물량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폭탄 투하 느낌은 없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릅니다.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릅니다. 알면은 부자 됐겠죠. 다만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훨씬 많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이 끝나고 이더에 투입되었던 장비들이 채굴이 가능한 몇몇 코인에 들어갔지만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생산성을 박살내버렸죠. 그 덕에 국내에서는요, 전기료조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가 발전 시설을 끼고 있는 해외 대형 채굴장 요 수준은 되어야지 채산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POW 하드포크를 주도한 챈들러 권의 말을 빌리자면 현 채굴자의 10%만 살아남을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빙하기가 예상된다는 말인데요. 현재 POW 방식을 주도하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리죠. 레이븐, 전송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정말 느립니다. 네옥사, 카스파, 떠오르는 신생 코인이지만 무언가를 더 보여줘야 합니다. 루키로 주목받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적어도 이러한 코인들의 사용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하고요. 당연히 기능도 더욱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굴이 되네? 요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더리움과 비슷한, 아니 그것을 상회하는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줘야 적어도 채굴붐의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포스 3000번대를 새 제품으로 확인해보면 MSRP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구매하는 라인업인 RTX 3060, 3060 Ti, 3070, 3080 뭐 이렇게 네 가지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다나와를 통해서 알아보면 RTX 3060은 40만 원 초중반대에서 시작을 하고요. RTX 3060 Ti는 50만 원 중반대부터, 그리고 RTX 3070은 60만 원 중후반에서 시작을 하고 RTX 3080은 1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MSRP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고 시장, 그 중에서도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매도하려는 시장을 확인해 봐야겠죠. 모든 매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RTX 3060 Ti는 30만원 초중반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RTX 3070은 40만원 전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RTX 3080은 하급 모델이지만 55만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라데온 6700XT도 30만원 초반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제가 80만원 수준에서도 엄청 저렴하다고 구매를 했었는데 물론 이 가격대에도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예전 가격대로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이 내려왔고요. 실제로도 손에 잡히는 가격으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도 망설여지는 가격대죠. 당연합니다. 채굴에 사용된 그래픽 카드니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일단 2018년도 폭락장에서 RX 시리즈나 GTX 시리즈를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야, 이거 가격 조금 더 떨어지면은 구매해봐야지 요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픽카드하고 연이 조금 없는 분들, 내가 사면은 고장이 잘 나더라, 이 채굴용 그거 사봤는데 몇 달 못 썼어, 좀 요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다면은 당연히 구매를 하지 않는 방향이겠죠. 구매를 안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제가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구매를 좀 해볼까? 좀 요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적어도 이 수준은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조립에 능숙한 자.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픽카드 분해 및 펜 교체가 가능한 자. 그래픽카드를 감싸고 있는 쿨링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먼지가 많이 끼고 소음이 심하고 당연히 성능도 살짝 떨어질 텐데요. 이 정도의 수리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할 테고요. 세 번째, 고장이 나면은 깔끔하게 포기를 할 줄 아는 자. 앞에서 얘기한 거는 분해 후 청소, 조립 이러한 수준이죠. 하지만 그래픽카드의 기판이 고장이 나면은 사실 일반인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로 냉납 현상이 와서 알루미늄으로 기판 감싸고 칩셋 다리미로 지져서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미 일반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수리법은 아닙니다. 고장이 났다? AS 안 되네? 깔끔하게 포기할 줄 아는 분들이라면 구매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매 경로가 확실한 풀박스 제품. 단품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는 당연히 애매하고요. 어디서 구매했는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고 그래픽카드와 박스의 시리얼 넘버가 일치하며 외형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할 텐데요. 특히 후면 나사나 백플레이트에 봉인실이 훼손된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훼손이 되면 AS를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회사의 방침이기도 하죠. 적어도 제가 나열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매물인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체크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진짜 나중에 피 볼 수 있습니다. 괜한 돈 날리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자 하면 중고시장에 채굴용 그래픽카드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구매하려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조바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빨리 팔고 싶어하는 매도 세력이 조바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낮은 가격에 채굴용 그래픽카드는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본인이 필요한 만큼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있는 상태고요. 2021년 코인 불장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그래픽카드가 채굴용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PC 중고시장은 대혼돈의 멀티버스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물론 그 혼란 속에서도 빛을 내는 매물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잡으란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정말 내게 꼭 필요했던 건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관망을 추천드리고요. 관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밌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더리움 머지 이후의 시장 분위기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 3070, 30만원대면은 구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격 금방 떨어지네요. 예.